이게 무슨 효도 관광이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당장 돌아갈 거니까 비행기편 예약해. 여기 한 핀란드인이 중국 한가운데서 고함을 치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산림청에서 일하는 35살의 야스민입니다. 핀란드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바로 끝없이 펼쳐진 울창한 숲들입니다. 저희 나라는 국토의 약 75%가 숲으로 덮여 있을 정도로 숲의 나라로 불리죠. 제가 숲과 자연을 사랑하게 된 건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는 핀란드산 목재를 가공하는 목수로 저를 자연의 품에서 자라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일터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진정한 우정의 요새 같은 곳이랍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목재 가공 공장은 40년 전 중마고 5명이 뭉쳐 시작한 곳이에요.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돌도 씹어 먹을 만큼 끈끈했던 친구들이었는데 그 우정을 일터로까지 이어간 겁니다. 이 공장은 동네에서는 물론이고 핀란드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해요. 40년간 함께 일하며 서로 싸우지 않았냐고 묻는 인터뷰에 아버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죠. 티격태격은 매일 해요. 근데 우린 싸우면서 더 단단해져요. 저희 아버지의 공장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최근 들어 아버지와 친구들이 조금씩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무거운 목재를 나르고 가공하던 일들이 이제는 몸에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는 하루 종일 커다란 나무를 트럭에 실어도 끄떡없으셨던 분들이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며 멋쩍게 웃으십니다. 아버지 친구 한 분이 말씀하시길 젊었을 땐 우리 집 뒷마당에 내려온 곰도 때려잡았는데 이젠 나무 하나 드는 것도 쉽지가 않네. 그 말에 다들 폭소를 터뜨리면서도 은근히 공감하는 분위기였죠. 요즘 아버지는 가끔 출근을 거르시기도 하십니다. 친구분들끼리도 이제는 쉬엄쉬엄 하자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작업 속도를 조금씩 늦추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공장에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나무를 옮기다가도 틈만 나면 농담을 주고받고 커피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꺼내곤 하세요. 40년 동안 티격태격하면서도 단단한 우정으로 공장을 운영해온 모습은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아무리 존경스러워도 불만이 없는 건 아니랍니다. 딱 한 가지,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취미가 없다는 것.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정말 옛날 사람다운 삶을 살고 계세요. 일은 물론 열심히 하시죠. 하지만 쉬는 날만 되면 다 같이 온천에 가서 땀 빼고 돌아와서는 독한 보드카 한 잔 곁들여 포커 치는 게 전부예요. 그 패턴이 몇 년? 아니,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요즘 사람들은 카약도 타고 하이킹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시간을 보내요. 아빠는 왜 그런 거 안 해보세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는 슬며시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야스민, 카약은 젊은 사람들이나 타는 거지. 우린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좋아. 라고 답하셨고 전 아버지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아버지와 그의 친구분들께 첫 해외여행을 선물하기로 한 겁니다.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평생 핀란드 숲과 목재와 함께 살아오셨지만 그토록 열심히 일한 대가로 누릴 만한 휴식다운 휴식을 가져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매일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그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제 월급으로 5명의 여행 비용을 대는 건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저렴한 지역을 찾기로 했죠. 처음엔 가까운 유럽을 검색했지만 평생 유럽에서 사신 분들을 또 유럽으로 보내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아시아가 떠올랐습니다. 아시아는 유럽 사람들에게 이국적이고 흥미로운 곳으로 꼽히기도 하고 여행 경비도 비교적 저렴하잖아요. 저는 여러 후보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태국, 베트남, 한국, 그리고 중국. 각 나라의 관광지와 여행 후기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한국에 대한 후기들을 보고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한국은 음식, 문화, 그리고 자연이 모두 훌륭하다는 찬사가 많았거든요. 특히 나무와 자연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친구분들께 어울릴 만한 장소도 많아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산림청의 중국인 시설관리사님이 제 모니터를 흘기 보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야스민, 어디 여행 계획 중이세요? 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친구분들께 선물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라고 답하며 아버지의 이야기와 여행 계획을 말씀드렸죠. 그러자 관리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아요? 아시아라면 중국 말고 어디 갈 데가 있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오히려 중국보다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끌렸다고 솔직히 말했거든요. 한국 여행 후기가 워낙 좋아서 아버지와 친구분들께 딱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관리사님은 호탕하게 웃으며 저를 놀라게 할 말을 꺼냈습니다. 야스민, 한국은 사실 중국 안에 있는 나라예요. 사람들이 독립국가라고 하지만 다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워낙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에 그냥 그런가요? 하고 넘겼습니다. 그때까진 그 말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속으로는 그럼 더 좋네. 중국 편 비행기가 더 많으니까 예약하기 쉽겠다 라고 여겼습니다. 관리사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중국으로 떠나신다면 한국의 분위기도 물씬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대만이나 홍콩 역시 중국 안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니 아시아 전반을 경험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죠. 게다가 제가 아는 중국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한테 부탁하면 아버지 친구분들을 안내해 줄 수도 있어요. 와, 정말요? 저는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물었어요. 그러자 관리사님은 물론이죠. 참, 이거 아시나요? 핀란드가 이번에 중국 무비자 입국 29개국에 포함됐다는 사실을요.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이럴 때 중국 여행을 하면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실 거라고요 라고 하며 엄청난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관리사님의 열정에 감동받아 계획을 조금 변경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신 중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알아보고 그분이 추천해 주신 친구분께 연락을 부탁드렸죠. 그리고 저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친구분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지요. 그분들은 평생 험한 일을 하시며 고집으로 똘똘 뭉친 분들입니다. 한번 마음을 정하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들이죠.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했지만 결국 답은 하나였습니다. 일단 저지르자. 저는 먼저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저의 6개월치 월급에서 큰 금액을 빼어 현지 가이드 비용까지 선결제했죠. 사실 이 돈을 쓰면서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예약한 모든 영수증과 비행기표를 챙겨들고 아버지가 계신 공장으로 향했어요. 아빠, 다들 집중하세요.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조용히 제 가방에서 영수증과 예약 확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건 제가 아빠와 친구분들께 준비한 깜짝 선물이에요. 비행기표와 가이드 비용까지 전부 예약했어요. 제 6개월치 월급을 쏟아부었어요. 평소에 시끌벅적하던 공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예약 확인서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야스민,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린 어디 멀리 갈 필요 없어. 이런 큰 돈을 왜 썼니? 저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빠, 이건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그냥 다녀오세요. 그리고 부탁인데 여행 가셔서 술도 좀 줄이시고 새로운 세상을 느껴보세요. 부탁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아버지와 친구분들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뒤에서 갑자기 야스민 하고 아버지가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순간 이제 진짜 혼나는 건가? 라는 생각에 몸이 얼어붙었죠. 그러나 돌아보니 아버지와 친구분들의 얼굴엔 화가 아니라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어요. 하하, 정말 고맙구나. 야스민, 우리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줄 줄이야. 그러더니 친구분들까지 아버지를 향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네 딸 진짜 멋있다. 내가 우리 중에 제일 성공했네. 부럽다. 부러워. 딸이 이렇게 효도하는 건 핀란드에선 보기 힘들다니까. 너 진짜 복 받았다. 이 사람아.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으셨습니다. 그러나 금세 목소리를 높여 외치셨어요. 야, 너희들. 이거 정리해. 빨리 집에 가서 짐 싸야지. 친구분들은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로 서로를 툭툭 치며 그래, 짐 싸러 가자. 여행 준비해야지. 라고 떠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는 그제야 상황이 믿기지 않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두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야스민, 정말 고맙다. 네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줄 줄이야. 내가 나한테는 최고의 딸이다. 이번 여행 꼭 다녀오겠다. 그 말을 들으며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용기를 냈던 게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벅차올랐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출발 당일이 밝았습니다.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아버지와 친구분들의 성격을 너무 잘 알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 여행이 그분들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캐리어를 들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 다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친구분 중 한 분이 자랑스럽게 보자기를 풀며 야스민, 우리가 여행 가서 이걸 안 챙길 순 없지 않겠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 안에는 작은 보드카 병과 핀란드 전통 치즈, 그리고 건조 술록고기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이걸 다 왜 챙기셨어요? 여행 가면 중국 음식도 드셔야죠. 그러자 다른 친구분이 대답했습니다. 야스민, 우리 나이에 갑자기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대비는 철저해야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지만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에서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한 줄로 나란히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도 어색하던지 마치 초등학교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들 같았죠. 저는 웃으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아빠, 현지 가이드가 공항에서부터 대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딜 가셔도 항상 옆에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행 동안 사진 많이 찍어서 나중에 보여주세요. 꼭 재미있게 다녀오셔야 해요. 마지막 순간 아버지가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야스민, 정말 고맙다. 네가 우리한테 이런 걸 준비해줄 줄이야. 아빠가 자랑스러운 딸을 뒀구나. 네 덕분에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특별한 일을 겪어보네. 그러더니 친구분들이 하나둘씩 아버지를 툭 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네 딸 진짜 잘 키웠다. 부럽다. 네가 우리 중에 제일 성공했네. 이게 진짜 행복 아니겠어? 아버지는 조금 당황한 듯 웃으시더니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야스민, 잘 다녀올게. 네 말대로 정말 재미있게.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오겠다.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차례로 출국 게이트를 통과해 비행기에 몸을 실으셨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새 모험을 떠나는 용감한 탐험가들 같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무사히 중국 공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쉬던 그 순간 제 핸드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전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는데 반대편에서 들려온 건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야스민, 큰일 났다. 우리 지금 입국 심사대에서 막혔다. 다시 핀란드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막혔어요? 무비자 입국이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그런데 여기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거의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해. 서류를 준비하라는데 무슨 서류인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그 순간 저의 기대감에 가득 찼던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아빠, 진정하고 자세히 말해주세요. 몰라. 우리도 무슨 서류인지 모르겠어. 여행 가이드 팅팅인가 뭔가 하는 사람은 아직 안 보이고 심사대에서 계속 무슨 말을 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네. 이러다 우리 전부 다시 핀란드로 돌아가게 생겼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지고 있었고 제 마음도 조급해졌습니다. 순간 왜 시설관리사님이 핀란드가 무비자 입국 29개국에 포함되었다는 말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떠올랐습니다. 아빠,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당장 확인해 볼게요. 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세요. 저는 그 즉시 시설관리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고 상황을 듣자마자 침착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야스민, 중국 공항 입국 심사가 좀 까다롭긴 해요.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팅팅이 공항에 도착했으니 곧 해결될 거예요. 팅팅에게도 바로 연락을 넣었고 다행히 그녀는 이미 공항 도착장에 도착해 아버지와 친구분들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팅팅, 지금 입국 심사대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도와줄 수 있죠? 팅팅은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야스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입국 심사대로 갈게요. 아버님께 제 이름을 말하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곧 만나서 다 해결할게요. 시간이 흘러도 아버지와 팅팅에게는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봤지만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혹시 중국 공항의 입국 심사대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핀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뒤흔들며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시설관리사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팅팅과 연락이 되셨나요? 아버지와 친구분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전화를 받지 않으세요. 시설관리사님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팅팅이 공항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아직 아버님 일행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야스민, 문제가 생겨도 중국은 합리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은 했지만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은 여전히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벌써 반나절이 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며 진동이 울릴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확인했지만 오는 건 광고 문자나 다른 사람들의 연락뿐이었죠. 마침내 제가 견디지 못하고 핀란드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려는 순간 핸드폰이 다시 진동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는 거의 숨을 멈춘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지금까지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괜찮으세요? 그제야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다소 피곤했지만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야스민,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 우리 모두 별일은 없었지만 정말 당황스러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급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입국 심사대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심사대 직원이 우리 여권을 살펴보더니 뭔가를 묻더라. 그런데 영어로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도 말하지 않아서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지.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한참을 손짓과 몸짓으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통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심사대 옆에서 전화기를 꺼내 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 모습을 본 공항 검색대 직원이 다가오더니 우리 핸드폰을 전부 압수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핸드폰을요? 왜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글쎄, 우리가 여권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서류가 없어서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직원들끼리 뭔가 얘기하더니 우리의 모든 핸드폰을 가져가 버렸다. 그러더니 검색대 쪽으로 가서 가방까지 다 뒤지더라.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짐 검사를 받는 내내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큰 혼란과 불안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평생 핀란드 밖을 나와본 적 없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셨으니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그렇게 짐을 다 뒤지고 나니까 우리 보고 한쪽 대기실로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라. 아무런 설명도 없었어. 그냥 기다려 하는 손짓만 했지. 거기서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팅팅이라는 가이드가 그때 도착했어. 팅팅이 공항에 도착하자 상황은 곧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팅팅은 바로 공항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버지와 친구분들의 상황을 설명했고 팅팅이 와서 우리 여권도 다시 받고 핸드폰도 돌려받았어. 그 친구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지. 아버지는 한숨을 돌리신 듯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스민, 지금은 팅팅이 예약한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 일단 우리 모두 좀 쉬기로 했어. 하루 종일 긴장했더니 힘들다.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저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팅팅이 잘 도와줬다니 다행이고 숙소에서 푹 쉬세요. 나중에 여행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버지는 짧게 웃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허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처음 해외여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지만 팅팅 덕분에 상황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무사히 숙소에서 쉬고 계신다는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됐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가끔씩 제가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내보곤 했어요. 아빠, 잘 지내세요? 여행은 어때요? 그러면 아버지의 답장은 늘 간단했습니다. 우린 잘 지내. 걱정 말고 회사 일에 집중해라. 처음 몇 번은 그저 안심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처음 해외여행을 떠난 건데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라도 한두 장 보내줄 법하지 않나? 저는 핸드폰을 확인할 때마다 아버지나 친구분들이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을 보내줄 거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만리장성 꼭대기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라든가 중국 전통시장에서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답장은 여전히 짧고 단순했습니다. 여기 좋아. 팅팅이 잘 챙겨준다.
오늘도 괜찮았어. 별일 없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한 번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사진은 안 찍으셨어요? 여행지 모습도 보고 싶은데요.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또 간단했죠. 사진 찍을 시간이 어딨냐. 그냥 잘 다니고 있다. 정말 신나게 즐기고 계실까? 아니면 낯선 곳에서 약간은 불편해하고 계실까? 하지만 아무리 궁금해도 직접 물어보는 건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내심 서운했습니다. 처음 가는 해외여행에서 사진 한 장쯤은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큰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해줬는데 너무 무심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중국으로 떠난 지 3일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밤늦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노와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아버지는 외치셨습니다. 야스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우리 내일 당장 핀란드로 돌아갈 거다. 비행기편 예약해라. 저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정말 최악이다. 지금 친구들 다 난리가 났다. 너 정말 우리한테 이런 여행을 선물하려고 한 거 맞냐? 아버지의 말은 이어질수록 점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 공기 좀 봐라. 공기. 매캐한 미세먼지에 뿌연 스모그로 가득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으면 코가 막히고 목이 칼칼하다. 평생 핀란드에서 비염 같은 건 걸려본 적도 없는데 지금은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끊이지 않는다. 친구들 중 한 놈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밤새 잠도 못 잤다. 어떻게 이런 데서 우리가 며칠을 더 버틸 수 있겠냐.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텔은 또 왜 이 모양이냐? 이 팅팅이라는 가이드한테 도대체 얼마를 줬길래 이런 데서 자야 하냐? 방이 좁아 터져서 우리 5명이 우겨 넣어져 있다.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침대는 삐걱거리고 청소 상태도 엉망이다. 친구놈들이 다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야, 네 딸이 이렇게 준비해준 거냐? 라고 묻는데 정말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팅팅 가이드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팅팅이라는 애가 가이드랍시고 매일 똑같은 쇼핑몰만 데려간다. 주변 관광지 구경은커녕 쇼핑몰 구석구석만 돌게 한다고. 게다가 무언가 하나라도 사기 전까지는 우리를 못 나가게 눈치를 주는데 그 꼴을 더는 못 보겠다. 친구들 중 몇 놈은 억지로 물건을 샀다. 그래야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음식은 또 얼마나 별로인지 아냐? 뭐 하나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친구들 중 한 놈은 한 입 먹고 바로 토할 뻔했다. 결국 우리가 핀란드에서 챙겨온 육포랑 치즈 그리고 보드카로 겨우 버티고 있어.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서 굶어 죽었을 거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모든 상황이 제가 계획했던 여행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런 여행을 선물하려던 게 아닌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야스민, 우리 더는 못 참겠다. 친구들도 다 내일이라도 핀란드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당장 비행기 표를 예약해라. 이 여행은 실패야. 완전히 실패. 저는 끝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알겠어요. 비행기 표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지금은 늦었으니 조금만 더 참고 쉬세요. 제가 해결해 볼게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바로 팅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에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물어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팅팅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다짜고짜 따졌습니다. 팅팅,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아버지와 친구분들을 그런 숙소에 묵게 하고 매일 쇼핑몰만 데려가는 거죠? 제가 따로 부탁하면서 충분히 비용도 들였잖아요. 이렇게 실망스러운 여행을 만들라고 들인 돈이 아니었어요. 팅팅의 대답은 제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정도로 뻔뻔하고 태연했습니다. 야스민, 그게 왜 문제죠? 아버지와 친구분들 정말 건강해 보이던데요. 하루 종일 걸어도 잘 따라오셨고 불평도 없으셨고요. 걷는 게 건강에도 좋잖아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걸어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쇼핑몰만 데려간 건 또 뭐죠? 관광지에 가서 제대로 된 구경은 하나도 안 시켜주고 물건을 사야만 나올 수 있게 만들었다면서요.
도대체 이게 가이드랍시고 할 짓이에요? 팅팅은 여전히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쇼핑도 관광의 일종이죠.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쇼핑을 즐기잖아요. 그리고 다들 잘 적응하셨던데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그녀의 태연함에 저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팅팅. 저는 아버지와 친구분들께 쇼핑만 하라고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충분히 예산을 들였으니 좋은 숙소에서 편히 쉬시고 좋은 음식을 드시고 좋은 곳을 구경하시라고 드린 거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팅팅은 잠시 침묵하더니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그 숙소요? 아, 거긴 관광객들이 자주 묵는 곳이에요. 특별히 고급진 곳은 아니지만 여행 분위기엔 딱 맞는 곳이에요. 그리고 음식도 현지 스타일로 준비한 거예요. 음식 냄새가 좀 낯설 수도 있지만 핀란드에서 온 분들이 중국 음식을 새롭게 경험하길 바랐던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팅팅.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제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내일 당장 핀란드로 돌아가겠다고 난리세요. 이 여행이 완전히 망했다고요. 하지만 팅팅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고 별다른 불만을 표현하지 않으셨거든요. 가끔 핀란드 육포랑 치즈를 드시는 걸 보긴 했지만 다들 괜찮아 보이셨어요. 팅팅의 이런 태도에 저는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버지와 친구분들을 무사히 공항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은 팅팅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화를 억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팅팅. 더는 이 상황을 끌 수 없어요. 이 여행은 여기서 종료입니다. 내일 아침 아버지와 친구분들을 공항으로 데려다 주세요. 모든 일정은 끝났어요. 팅팅은 별다른 감정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여 눈물이 나려는 걸 애써 참았어요. 아버지와 친구분들의 불만 섞인 전화와 팅팅의 뻔뻔한 태도에 마음이 복잡해진 저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해 검색하기로 했습니다. 검색을 시작하자 곧바로 수많은 부정적인 후기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의 글들은 중국 여행의 불편함과 문제점에 대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예전의 매력이 없다. 관광지 관리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방문객 수가 줄어들면서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만리장성 같은 대표적인 명소도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관리가 부족해 점점 쇠락해 가고 있다는 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중국은 이미 대부분의 거래가 모바일 결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큰 불편이 된다는 후기도 많았습니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중국 전용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음식을 사 먹는 것조차 어려웠다는 이야기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불만을 터뜨렸던 이유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행 내내 핀란드에서 챙겨온 육포와 보드카로 버텼다는 그 말이 갑자기 더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 외국인이 남긴 후기를 읽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관광지나 도심 곳곳에서 공공예절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자주 목격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아무 곳에서나 대소변을 보는 일이 여전히 심심찮게 벌어진다는 점은 너무 충격적이었죠.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이런 상황을 목격했다면 얼마나 실망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극심한 내수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급히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무비자 입국 허용 역시 이러한 노력 중 하나였습니다. 핀란드를 포함한 29개국이 중국의 무비자 입국 대상국이 된 것도 최근의 일이었죠. 하지만 정작 현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숙소나 식당, 관광지에서 외국인을 위한 배려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든 관광객에게 돈을 쓰게 만들려는 태도가 많다는 후기도 자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읽으며 저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 중국인 시설관리사님의 말만 믿고 아버지와 친구분들에게 적합한 여행지인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분은 중국을 떠나온 지 몇 년이 지나셨고 본인이 보던 긍정적인 면만을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너무 안일하게 의존했던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더 철저히 했다면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지금처럼 불편한 여행을 겪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오는 비행기편을 예약하려다가 우연히 한 핀란드 여행 블로거가 쓴 한국 여행 후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무심히 읽기 시작했지만 글을 읽을수록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인의 블로그에는
200장이 넘는 한국의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한국 여행이 얼마나 편리하고 만족스러웠는지에 대한 후기가 끝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초록빛이 넘실거리는 한옥마을, 야경이 환상적인 서울타워,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도심의 풍경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블로거는 한국의 관광 시스템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여행 초보자들에게도 정말 추천하고 싶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기를 읽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번 여행은 아버지와 친구분들에게 완전히 실망으로 끝날 뻔했지만 한국이라면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길로 저는 한국 관광 상품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있었고 특히 후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만큼 관광객을 잘 맞아주는 나라는 없다. 가이드도 친절하고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운영된다.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 덕분에 마음이 편안했다. 모든 후기가 긍정적이어서 저는 갈수록 마음이 설렜습니다. 특히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이어서 예산에 부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인데 예약이 가능할까? 저는 망설일 새도 없이 몇 개의 관광 상품을 골라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예약이 가능하다는 확인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 기뻐 거의 울 뻔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와 친구분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이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피곤하고 힘들어 보였지만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중국에서 정말 힘드셨죠?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좋은 해결책을 찾았어요. 내일 아침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한국에서 새롭게 여행을 시작할 거예요. 이번엔 제가 정말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스민, 아까는 미안했다. 내가 우리를 위해 애쓰는 건 잘 알고 있어. 지금은 뭐 다른 방법도 없고 중국만 벗어나면 된다는 마음이야.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 준비됐다고? 그럼 그렇게 하자. 다음날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중국에서의 혼란스러운 첫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 가이드를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된 절차에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한국 가이드는 아버지와 친구분들을 환한 미소로 맞이하며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여행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가이드입니다.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에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보였고 중국에서의 경험을 뒤로한 채 새로운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 보였지요. 한국에 도착한 지 몇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스민, 여긴 정말 다르다.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몰라. 스모그 같은 건 아예 없어. 친구분들 중 한 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야, 한국 공기를 한 병에 담아 핀란드로 가져가면 대박 나겠어. 놀랍게도 한국의 맑은 공기 덕분인지 아버지가 중국에서 겪었던 비염 증상은 물론 친구분이 앓던 두드러기마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감탄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야스민, 여긴 치료 효과도 있나 봐. 한국은 정말 다르다. 중국에서의 일은 다 잊어버리자. 우리 이제 여행다운 여행을 하겠구나. 가이드는 여행자 5명을 위해 넉넉한 9인승 밴을 준비해두었다고 했어요. 밴에 올라탄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넓고 안락한 공간에 감탄하며 편안히 몸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전화를 걸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야스민, 이게 여행이지.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이동이 하나도 힘들지 않겠구나. 우리가 중국에서 왜 그렇게 힘들게 걸어 다녔는지 모르겠다.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아버지는 곳곳에서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쉴 새 없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야스민, 여기가 경복궁이라는 곳이야. 여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잘 보존된 역사가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핀란드엔 이런 게 없잖아. 이게 인사동이라는 곳이야. 이런 골목길은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이더라. 핀란드와는 너무 달라. 야스민, 여기가 남산타워야. 여기서 본 야경은 정말 핀란드에서도 못 본 경치야. 이건 진짜 평생 기억에 남을 거다. 사진 속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감탄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음식을 찍어 보내며 감상을 나눴습니다.
야스민, 이거 봐라. 불고기라는 거야.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는 처음 먹어본다. 핀란드 음식은 정말 맛이 없었다는 걸 여기 와서 알았다. 김치라는 것도 먹어봤는데 처음엔 좀 낯설었지만 자꾸 먹다 보니 매력이 있더라. 친구분들도 음식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반찬이 한꺼번에 나오는 한국 식사 문화의 놀라움을 표하며 여기선 식탁 위가 항상 축제 같다고 말했다더군요. 아버지가 묵으신 호텔 역시 만족스러움을 넘어 감동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방은 넓고 깨끗했으며 침대는 푹신하고 편안해 평생 가본 숙소 중 최고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야스민, 여기 호텔은 정말 천국 같아. 어쩜 이런 곳에서 묵을 수 있는 거냐? 대체 이 여행 상품이 얼마길래 이렇게 최고급으로 누릴 수 있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사실 한국 관광 상품은 중국에서 사용한 예산의 절반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린 중국에서 거의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어.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굳이 실패를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아버지와 친구분들에게 단순한 휴식 이상의 특별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편안한 교통수단, 감동적인 음식, 아름다운 관광지, 그리고 세심하게 준비된 모든 것이 그들에게 완벽한 여행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넘쳐나는 사진과 메시지를 보며 비로소 성공적인 여행을 선물했다는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끝나갈 무렵 한국인 가이드가 특별한 체험으로 찜질방을 추천해 주셨다고 해요. 가이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찜질방은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사우나처럼 몸을 풀고 한편으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장소예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흥미를 보이며 찜질방 체험을 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찜질방. 우리가 핀란드에서 사우나는 즐겨봤지만 한국 스타일은 어떨지 궁금하구나. 한번 가보자. 찜질방에 도착한 순간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내부는 넓고 깨끗했으며 다양한 온도와 테마를 가진 방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그중 한 친구분은 여긴 온천도 아니고 사우나도 아니고 이런 걸 왜 이제야 알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며 감탄을 연발하셨다더군요. 아버지는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삼각 머리 수건을 쓰고 웃으며 찜질방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야스민, 여기 너무 좋다. 땀도 나고 몸이 풀리면서 하루 종일 걸었던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 그곳에서 파는 매점 음식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식혜와 구운 계란을 맛본 뒤 친구분들은 핀란드에도 이런 문화가 들어오면 좋겠다며 감탄하셨다고 했습니다. 식혜라는 이 음료, 정말 특이한데 맛있구나. 우리나라에도 이런 걸 팔면 대박이겠어. 하지만 문제는 찜질방의 매력이 너무 강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찜질방을 나와 공항으로 출발해야 했는데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계속해서 조금만 더 있다 가자는 말을 반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편하고 좋은 곳을 왜 이제야 소개했어? 한국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 여기야. 비행기는 조금 늦어도 되지 않겠니? 가이드는 당황하며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아버님들, 찜질방도 좋지만 비행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다시 오셔야죠. 그제야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마지못해 찜질방을 떠날 준비를 하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이 좋은 걸 두고 가야 한다니 아쉽구나. 핀란드에도 찜질방 하나 만들어야겠다. 결국 가이드 덕분에 간신히 찜질방을 나선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비행기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가이드와 아버지의 친구분들은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아버지는 다시 한번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야스민, 찜질방은 진짜 예술이다. 다음에 한국에 오면 첫날부터 찜질방에서 시작할 거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 정도로 좋았어요? 다음번엔 제가 같이 가서 찜질방도 체험하고 더 많은 곳을 다녀봐요.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한국에서의 멋진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핀란드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비로소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 시설관리자였습니다. 제가 처음 아버지와 친구분들의 여행을 계획할 때 중국을 추천했던 사람이 바로 그 시설관리자였죠. 그는 중국은 최고의 여행지라며 자신 있게 추천했고 그 말을 믿고 모든 것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여행은 실망 그 자체였고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직접 따져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중국 여행이 정말 그렇게 좋았다면 왜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셨던 거죠?
도대체 왜 그런 엉망인 숙소와 불친절한 가이드를 경험해야 했던 거냐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난 건 그가 처음에 했던 말.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실을 조사한 뒤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도 따져묻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했죠? 한국은 엄연히 독립국가입니다. 오히려 중국이 내수 경제가 침체돼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무비자 입국까지 허용한 거 아닌가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겪은 끔찍한 경험을 들어보면 지금의 중국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준비도 안 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시설 관리자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진지하게 듣기는커녕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스민, 당신이 내 나라를 비하하지 말아요. 중국은 여전히 강대국이고 내수 경제가 어떻든 중국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바꿀 순 없어요. 그리고 당신 직접 중국에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한 말을 듣고 와서 나한테 따지는 게 너무 황당해요. 그는 점점 더 화를 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고요? 그게 나쁜 겁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를 준 건데 그걸 비난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돼요. 당신이 화를 내고 싶으면 먼저 직접 중국을 체험해보고 말하세요.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한마디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당신처럼 한쪽 얘기만 듣고 화내는 사람하고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네요. 난 갈 테니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마세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론 중국인과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핀란드 효녀 야스민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한국 호랑이